전 세계 전투기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냉전 이후 가장 안정적이라 평가받던 전투기 수출 구도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의 KF-21이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F-21은 4.5 세대급 도전작, 완성까지 시간이 필요한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 국제 방산시장에서 KF-21은 더 이상 실험적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미 실전형에 근접한 시제기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양산 일정까지 명확히 제시된 상태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국 항공산업의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존 강자들의 질서를 흔들고 신흥국들의 선택을 강제하는 파급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같은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바로 터키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과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다. 한때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협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터키의 신형 전투기 프로젝트로 시선을 돌렸다. 당시 다수의 해외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떠난 이유를 기술 이전, 비용 문제, 정치적 계산으로 설명했다. KF-21보다 더 빠른 일정과 더 진보된 외형을 내세운 터키의 전투기가 새로운 대안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터키가 야심차게 내세웠던 전투기 프로젝트가 전면 재설계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과 실망이 터져나오고 있다. 단순한 디자인 수정이 아니라 수년간 투입된 개발비와 시간이 사실상 초기 단계로 되돌아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국가의 개발 실패를 넘어 전투기 개발에서 무엇이 실제 경쟁력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전투기 개발은 외형이나 선언만으로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다. 수백 회에 달하는 풍동 시험, 반복적인 구조 설계 수정, 항전 장비와 기체의 통합 검증, 그리고 무엇보다 실비행 데이터를 통해 쌓이는 신뢰가 핵심이다.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과정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 개발 전략을 유지하며 외부에 과장된 성과를 먼저 공개하기보다 실제 시험과 검증을 우선시해왔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지금 국제방산시장이 KF-21을 주시하는 이유는 성능 수치 하나 때문이 아니다. KF-21은 4.5 세대 전투기라는 출발점에서 멈추지 않고 이후 단계적 개량을 통해 더 높은 세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플랫폼이다. 이는 단기 도입을 원하는 국가뿐 아니라 장기적인 항공 전력 자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다. 단순히 기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선택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터키 전투기 개발의 난항은 상대적으로 KF-21의 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전투기 시장은 냉정하다. 정치적 수사나 홍보 문구보다 실제 일정과 기술 완성도가 최종 선택을 좌우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KF-21 응가능성이 안인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이 다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다. 터키 전투기 개발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전면 재설계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순간부터였다. 전투기 개발에서 전면 재설계는 단순한 성능 개선이나 부분 업그레이드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행위이며 이미 확보했어야 할 시험 데이터와 구조 신뢰성을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신뢰가 동시에 무너지는 위험한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다. 해외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터키가 공개했던 초기 시제기가 완성형 전투기가 아니라 제한적인 검증만 거친 프로토타입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새롭게 공개된 풍동시험 형상은 이전과 외형 자체가 달랐고 이는 단순한 외형 조정이 아니라 공력 구조 전반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기체 높이가 낮아지고 전체 길이가 줄어들었으며 수직 꼬리 날개의 위치와 각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점은 비행 안정성과 구조 강성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항공기 설계에서 수직 꼬리 날개와 엔진 상부 구조의 변경은 매우 민감한 영역이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고속 영역에서의 진동, 공력 불균형, 조종 안정성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시제기에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겉으로는 성능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초기 설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과 정치적 성과를 우선시한 결과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시험 비행 이력에서도 드러난다. 전투기 개발에서 시험 비행은 단계적으로 축적되어야 하는데 일정 시점 이후 추가 비행이 장기간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개발 과정에 심각한 제약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충분한 시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고, 이는 다시 설계 변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결국 겉으로는 개발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핵심 검증이 멈춰 선 상태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개발 당사국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동개발 또는 잠재적 도입을 검토하던 국가들에게는 신뢰 붕괴로 직결되었다. 인도네시아가 강하게 반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이후에야 전면 재설계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 서정부 비대칭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전투기 사업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에 초기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 더 심각한 것은 개발국 스스로도 자국 전투기의 전력화를 확신하지 못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점이다. 자국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산 전투기 도입을 병행하는 선택은 내부적으로는 독자 개발 기체가 단기간 내에 실전 배치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외부에서 보기에도 강한 모순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국가적 자존심으로 강조하면서도 실제 전력은 외부에서 조달하는 모습은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킨다. 이 모든 과정은 전투기 개발이 단순한 기술 과시나 정치적 선언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충분한 시험, 단계적 검증, 그리고 파트너 국가와의 투명한 정보 공유가 결여될 경우 아무리 야심찬 프로젝트라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터키 전투기 개발의 난항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KF-21과 비교되기 시작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왜 이 두 프로젝트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지 기술적 구조와 개발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KF-21과 터키 전투기 개발의 격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은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라 개발 구조와 기술 축적 방식에서 나타난다. 전투기 개발은 개별 기술의 집합이 아니라 수천 개의 요소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는 과정이다. 이 통합 능력이 부족하면 일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전체 성능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두 프로젝트의 차이는 바로 이 통합의 깊이에서 결정적으로 갈리고 있다. 한국의 KF-21 개발은 초기 단계부터 체계 통합을 중심에 둔 전략으로 진행되었다. 기체의 구조, 항전 장비, 비행, 제어, 무장 운용이 각각 따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단계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수년간 대규모 시뮬레이션과 반복적인 풍동시험을 통해 공력 구조를 다듬었고, 이후 실제 비행시험을 통해 가상 환경에서 검증된 결과를 현실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 단계씩 신뢰를 쌓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KF-21 개발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비행 제어와 기체 구동 계통의 안정성이다. 전투기의 고기동 성능은 단순히 엔진 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조종면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구동장치, 즉 액추에이터의 신뢰성과 반응성이 핵심이다. KF-21은 이 분야에서 국내 업체가 참여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기술 축적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 운용 단계에서 유지보수와 개량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반면 터키의 전투기 개발 구조는 다수의 방산 기업이 각자 개별 부품을 개발하고 이를 최종 단계에서 통합하는 방식에 가깝다. 이러한 구조는 초기에는 개발 속도가 빠르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통합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기체 구조 변경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항전 장비와 제어 계통을 다시 조정해야 하고, 이는 곧 일정 지연과 재설계로 이어진다. 최근 전면 재설계가 필요해진 배경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시험 문화다. KF-21은 시제기 단계에서부터 반복적인 비행 시험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며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이 때문에 외형 변화는 크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터키 전투기 프로젝트는 외부 공개 시점과 정치적 일정이 시험 단계보다 앞서면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가 강조된 측면이 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적 신뢰도의 격차로 나타난다. 무장 통합에서도 두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분명히 갈린다. KF-21은 초기 단계에서는 외부 장착을 중심으로 운용하면서 이후 단계적 개량을 통해 내부 무장 통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채택했다. 이는 현실적인 운용과 장기적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이다. 반면 터키 전투기의 경우 초기부터 내부 무장형 스텔스 구성을 강조했지만 실제 통합과 시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설계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졌고 이는 다시 재설계라는 부담으로 돌아왔다. 결국 KF-21과 터키 전투기의 차이는 한두 가지 기술 요소의 우열 문제가 아니다. 개발 철학과 과정, 그리고 통합 능력의 차이가 누적되며 만들어진 결과다. 전투기 시장은 단기적인 화제성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선택한다. 이 점에서 KF-21은 시간이 흐를수록 평가가 상승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터키 전투기 프로젝트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신뢰 회복이라는 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대비는 자연스럽게 국제 파트너 국가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터키 전투기 개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였다.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는 감정적인 실망 차원을 넘어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투기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공군 전력의 뼈대를 결정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기술적 신뢰와 일정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터키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전면 재설계라는 신호가 등장한 순간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다시 계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며 기술 협력과 산업 참여를 동시에 기대했다. 그러나 분담금 납부 지연과 내부 정치적 변수로 인해 한국과의 협력은 한동안 표류했다. 그 사이 터키 전투기 프로젝트가 대안처럼 부상했고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더 빠른 일정, 더 진보된 설계라는 기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기대는 현실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시험 비행의 정체, 설계 변경 소식, 그리고 핵심 기술의 불확실성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정보 공유의 투명성이었다. 공동개발 또는 협력 사업에서 참여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는 기술적 위험이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었는지 여부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계약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가 뒤늦게 드러났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상의 불일치가 아니라 신뢰관계 자체를 흔드는 요인이 되었다. 전투기 사업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비용이나 조건 조정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KF-21은 개발 일정과 기술 단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공개되어 왔다.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가능한 범위와 향후 개량 계획을 분리해 설명하는 방식은 파트너 국가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바로 이 점이 크게 작용했다. 단기적인 화려함보다 실제로 이행 가능한 로드맵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항공 전력 운용 현실 역시 중요한 변수였다. 노후 기체를 대체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개발 일정을 가진 전투기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다. 반면 KF-21은 이미 실전형 시제기 단계에 진입했고 양산 일정까지 가시화되어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필요로 하는 시간표에 맞는 선택지로서 KF-21의 가치를 다시 부각시켰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도입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항공산업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국가다. 이 관점에서 KF-21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향후 개량과 파생형 개발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반면 터키 전투기 프로젝트는 기본형 자체의 완성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장기적 산업협력 모델로서의 매력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방향 전환은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의 결과였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 가능성을 숨긴 채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그 위험을 인식했고 보다 안정적인 대안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이 흐름은 인도네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중동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또다시 KF-21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가 아시아 지역의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였다면 중동에서 나타난 움직임은 KF-21의 전략적 가치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들의 선택지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좁아졌다. 고성능 전투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지만 정치적 제약과 공급 지연, 기술 이전 문제로 인해 기존 선택지들이 더 이상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 국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전투기 도입 일정의 불확실성이다.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는 정치적 승인 절차와 동맹 관계에 따라 도입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기종은 주문 이후 실제 인도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공군 전력 공백을 감수하기에는
지역 안보 환경이 지나치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연은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결국 중동 국가들은 최고 성능보다 확실한 도입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KF-21은 매우 독특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KF-21은 이미 실전 수준의 비행시험을 거쳤고 양산 일정이 명확하게 제시된 상태다. 동시에 4.5세대 전투기로 출발하지만 이후 단계적 개량을 통해 더 높은 세대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단기 전략 보강과 장기 전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드문 선택지다.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당장 운용 가능한 전투기를 확보하면서도 향후 기술 발전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은 이러한 현실적 계산에서 비롯되었다. 사우디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 도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정치적 제약에 직면해왔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외교적 상황 변화에 따라 전력 운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사우디는 단순히 기체 성능만이 아니라 협력 구조와 기술 이전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인 공동 발전 모델을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 모델은 중동 국가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한국은 비교적 유연한 협력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고 현지 산업 참여와 유지 보수, 장기적 개량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제시해왔다. KF-21 역시 이러한 접근 방식의 연장선에 있다. 완성된 결과물만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협력과 공동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납기 신뢰도다.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가 평가받는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계약 이후 실제 인도까지의 속도와 이행 능력이다. 중동 국가들에게 이는 단순한 장점이 아니라 안보 환경과 직결된 결정적 요소다. KF-21이 제시하는 일정은 아직 미래형 전투기 수준의 절대적 성능에는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아는 전투기라는 점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다. 결국 중동에서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 현실적인 일정, 그리고 장기적 발전 가능성이 결합된 결과다. 이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선택을 넘어 전투기 시장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이상 가장 화려한 기술이나 가장 강력한 성능만으로는 선택받기 어렵다.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과 실제로 이행 가능한 약속이다.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로 KF-21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하면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경쟁 상대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터키 전투기 개발의 난항, 인도네시아의 방향 전환, 중동 국가들의 선택지 재검토는 모두 같은 질문으로 수렴된다. 과연 어떤 전투기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KF-21은 점점 더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 KF-21의 가장 큰 강점은 과장되지 않은 현실성이다. 한국은 개발 과정에서 달성하지 못한 성능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완성된 것처럼 포장하지도 않았다. 대신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단계가 충족되었을 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이 접근법은 단기간에는 화제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라는 형태로 축적된다. 국제방산 시장에서 신뢰는 단 한 번의 계약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진다. 또한 KF-21은 하나의 완결된 기체라기보다 장기적으로 진화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초기에는 4.5세대 전투기로 출발하지만 이후 개량을 통해 스텔스 성능 강화, 무장, 통합 확장, 유무인, 복합 운용 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도입국 입장에서 전투기를 한번 구매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전략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하는 것과 같다. 산업적 관점에서도 KF-21은 기존 전투기 시장과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전투기 개발은 소수 강대국만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지만 KF-21은 중견국도 충분한 시간과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독자적인 고급 전투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성과를 넘어 국제 방산 질서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터키 전투기 개발의 사례는 이와 대비되는 교훈을 제공한다. 정치적 일정과 상징성을 앞세운 빠른 성과 공개는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충분한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과 시간 손실로 돌아온다. 전면 재설계라는 선택은 단순한 기술적 수정이 아니라 그동안의 개발 방식 자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신호다. 이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은
시간과 자금뿐만 아니라 국제 파트너들의 신뢰였다. 이제 전투기 시장은 새로운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 최고 성능을 가진 소수의 기체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진 개발 프로젝트 사이에서 KF-21은 그 중간이 아닌 또 다른 길을 제시한다. 합리적인 성능, 명확한 일정, 그리고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KF-21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KF-21이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는 특정 국가의 성공 사례를 넘어선다. 이는 전투기 개발과 도입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이상 화려한 약속이나 정치적 선언만으로는 시장을 설득할 수 없다. 검증된 과정, 투명한 정보, 그리고 실제로 지켜지는 일정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 기준 위에서 KF-21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신만의 위치를 확립해가고